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가을 남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300회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갔어. 네, 300회 축하한다고 뭐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근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별로. 하루에 2개씩 올라오는데 뭐 300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1년이면 600회야. 다 챙기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감사드리고 옛날에는 뭐 100회 특집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시즌 1 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모여가지고 하니까 별로 정리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서로 합이 안 맞아, 일단.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우리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행동일지 모르겠으나 청취자들한테는 뭐 별로 그다. 그치. 차라리 그냥 프로그램 재밌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치. 300회 특집에 맞춰서 300원짜리 낙전 특집을 해볼까? 괜찮은데? 매 100회 따마다 그냥. 그러면 점점 올라가네? 계속 우리는 돈이 벌리는 거네. 그거 네. 하자고 1000회 하자는 거야, 지금? 그거네요. 아무튼 오늘의 빠따로 31살 여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일단 김 선생이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네. 아, 참, 가와이 하시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귀엽다. 그러네.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네. 와서 뭐 나한테 말을 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근데 누가 쳐다보느냐가 중요해요. 그치. 뭐, 여자만 그러나? 그래요? 남자도 그래요? 저는 힘들어요. 왜 내가 힘들다는데 왜? 저 여인도 내 배를 보나? 막 이런 생각. 왜 힘을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한다고. 그 힘? 그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괜찮다. 그래서 뭔가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뭐 저기요 뭐 이렇게 말을 걸거나 뭐 이래본 적이 있나요? 김 선생? 말을 걸어보고 싶었던 적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예전에는 약간 숙맥이라 네. 말을 걸거나 이러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쁘다. 어떡하지? 어떻게 걸어요, 말을? 말을 어떻게 걸어야 성공합니까? 만약에 지금 저보고 다시 걸으라고 하면 이제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옆에서 계속 봤는데 되게 아름다우시다. 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관심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이라도 같이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연락처 알려줄 수 있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전공법이 답이에요. 돌리면 안 되고. 돌리면 안 돼. 왜냐면 여자들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 남자의 아무리 돌려봤자 속마음을 딱 알거든요. 직감적으로. 그치. 예. 돌려봤자 필요 없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도를 아십니까라고 누군가 묻기 전에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하고 나를 향해서 오는 사람을 보고 제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할 것 같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마주치고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내 첫 마디를 들었다는 얘기는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돼. 저기요 했을 때 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이미 판단이 끝나 있어요. 네.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말을 듣고 어쩌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미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그 0점 몇 초 안에 딱 판단이 한 90% 이상 끝나 있어요. 심지어는 저기요라고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데 그녀가 옆 칸으로 가요. 네. 뭐 말을 안 꺼내봐도 야. 아는 거야. 네. 그런 경험담 겁니다. 아니에요, 이거? 판단이 끝나 있습니다. 3칸 정도 따라가봐. 신고하겠지. 신고하겠지. 네. 그런 야.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분은 자기가 봐도 공유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딱 보고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았다. 이날 자신감이 충만했다는 거야. 그렇죠. 본인은 괜찮았어, 자기가. 우리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양치하기 전에 괜찮은데?
아, 진짜? 아, 그런 날 있지 않아요? 있죠. 뭐지? 뭐지? 눈곱만 뗐는데? 뭐지, 이거? 이런 날 있어요. 왜 눈이 부시지? 눈부셔. 이런 날이 있다고. 아니, 나는 진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나 진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이분은 스스로 마음에 들었어. 이 공유가 말 걸어도 오늘 나는 지금 받아쳐도 전혀 민폐가 아닌 날이다. 이런 날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죠. 저는 눈곱만 떼도 오늘 괜찮은데 하는 날은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야지. 나만 보고 싶어. 딸잖아. 아, 이걸 왜 보여줘? 블라인드를 딱 닫고 저 혼자 커피 마십니다. 야. 괜찮네. 하루 오늘. 종일 거울 보면서. 괜찮아. 뱀파이어야 뭐야. 근데 이분은 나와버린 거야, 그 상태로. 괜찮은데? 나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러실 수 있어요. 향이라는 게 되게 묘해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예전 여자친구가 뿌렸던 그 향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네. 길 가다가 그 향이 나는 사람이 지나가면 꼭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야, 그렇지. 그거는 네, 그렇죠. 네. 네. 딥디크 향수가 있는데 네. 그 향이 참 독특하고 좋아. 근데 흔치는 않아요 또. 누가 딱 뿌리고 지나가면 혹시 그 사람인가? 그래서 보게 돼. 네.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오래 남죠. 향수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꾸미는 거에 돈을 쓸 줄 몰라요. 일단 저는 쇼핑을 못 하고 그냥 와이프가 입혀주는 데를 입거든요. 네. 근데 돈을 유일하게 쓰는 게 향수만. 향수는 중요하다. 그래서 향수는 우리나라에서 잘 사기 힘든 브랜드의 향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구를 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네. 꼭 미국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사는 향수가 있어요. 뭔데? 있어요, 그거는. 아, 그래? 이렇게 알려줘서 하는 거 싫어. 나만 뿌리고 싶어. 딸른 거야. 와, 그치. 아니, 그래가지고 그게 읽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그게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한 달 정도를 그냥 다 데리고 미국 가가지고, 그 살다가 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백화점에 가가지고, 네. LA에서 좀 큰 백화점에 가서 있길래, 이거를 사고 싶은데,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겠다. 이게 뭐 요렇게도 발음이 되고 요렇게도 발음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발음이 뭐냐. 그랬더니 너 말고도 오는 사람 이걸 사는 사람은 모두 다 물어본다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다 헷갈린 거야. 지금 게시판에 그 향수 지금 추적되고 맞춰보세요 있습니다. 한번. 누리꾼들이 추적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향이 정말 좋아요. 그렇구나. 궁금하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향수는 그럴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공유분도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정말 이게. 따라와서 물어본 거 아니야? 그치. 빠따를 충분히 이미 다 맞았어, 그때. 내가 봤을 때는. 그렇지. 그렇지 않아? 이미 너덜너덜해졌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또 혼내달래. 그리고 지나친 역에서 다시 한 코스 다시 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 셀프 빠따를 엄청 하셨는데. 저 같으면 조금 뻔뻔하게 어쨌건 공유가 마음에 들었던 거잖아. 그럼. 죄송한데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향수 뭐 쓰세요? 여친 주려고 그러는데 저 만날 거면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해봤을 것 같아. 그치. 그런 농을 한번 건너봤어야 돼. 건곤일척을 날렸어야 돼. 저한테 밥 한번 사주실 거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깔끔하잖아 차라리. 그렇지. 그치. 아쉬움이 나. 약간 이분은 지금 부끄러운 거 반, 살짝 자존심이 상한 거 반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누구에게 자존심이 상했냐? 뭘 반이야, 자존심 상한 거. 내가 보기에는 8할은 되는 것 같아. 공유에게 자존심 상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지금 아, 자기가 그치. 싫은 거지. 그럼. 내가 왜 자신감 뿜뿜하다가 여친 얘기했을 때 내가 깨갱했나? 왠지 진 것 같은 느낌. 그렇지. 그러면서 이 왜 내 안에 이렇게 김칫국을 사발채 드링킹했던 것일까? 그치. 요거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김칫국은 마시고 괜찮아요. 그 김칫국과 함께 김치말이 국밥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 이게 공유가 작업일 수 있어. 작업일 이게.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친 주려고요 라고 했지만 뭔지 몰라서 물론 이게 서툴러가지고 그렇게 나름 용기를 내가지고 얘기한 걸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게 되게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알고 보면 길거리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액세서리 같은 걸 칭찬하면서 네. 정말 누구 선물해주고 싶은데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서 사는지 알려달라. 그렇지. 그러면서 어디 뭐 설명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바쁘니까 연락처 하나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자세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연락처를 받는 경우가 초짜들이 많이 해요. 이렇게. 예. 저는 약간 다른 게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녔어요. 토익 치기도 뭐하고 근데 뭔가 그냥 너무 노는 거는 내 스스로가 다가오는 날짜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뭘 하자. 근데 빡세게 하는 건 싫고 영어 회화는 그냥 자기소개하고 영어 이름 만들고 이런 거잖아. 그래서 영어 회화학원을 다니다가 영어 선생님한테 정말 궁금했어. 선생님이 쓰고 있는 그때 되게 비싼 무슨 만년필이었어요. 어디 거냐? 어디서 사야 되냐? 이런 거 되게 갖고 싶다. 난 정말 만년필을 어디서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선생님이 나랑 4살 차이밖에 안 났거든. 이상해졌어. 같이 사러 가면서 막 같이 사고 밥도 먹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전적으로 뭔가 아주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그럼 알려주고 네. 자기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네. 질문을 당한 여자 입장에서도 그 남자가 물어봤을 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상대방이 뭔가 느낌이 좋다. 그러면 그걸 핑계 삼아 다시 만나는 거지. 네, 고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냥 해보셨어도 될 법한데 그렇죠. 너무 그냥 속으로 마음을 끓이신 게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다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는 게 없어. 그만큼 충분히 진짜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본인에게 살짝 무례함을 감수하고 뭔가를 한 거예요, 이 남자도. 지나가는데 갑자기 가방을 잡고 멈춰 세운 다음에 내 여친 사줘야 되는데 너 지금 몸에 뿌린 게 뭐냐?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험악하게 물어보진 않은 것 같은데.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럼 네가 나랑 이따가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먹을 거면 내가 말해주고 정도는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 정도는 해도 되죠. 네. 그렇지. 그러면 굉장히 꼭 굳이 사귀지는 않더라도 그치. 뭔가 이렇게 좀 인연이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네. 공유 친구가 유아인일 수도 있어. 그럼 그리고 뭐 공유 유아인처럼 생긴 사람만 지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블라인드 닫고 있다가 그날 자신감 충만한데 지금 지하철 타러 나갔다가 저 여자 희한한 여자일세? 하고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가가지고 만년필이나 사러 갈까? 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일이 보일지 모르는 거야. 꼭 그럼요. 공유랑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자, 아무튼 이분에게는 저희가 이미 빠따를 심하게 쳐맞으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또 빠따를 때리기는 양심상 좀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술친금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환인데 빻아가지고 발라도 좋고요. 네. 네. 하여튼 뭐 술 한 잔 드시고 이불킥 한번 하시고 네. 그냥 털어버리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왜냐하면 뿜뿜하고 가셨는데 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위트 있게 여유 있게 한번 해보시라. 그래, 맞아. 네. 그래도 뻔뻔하게 해도 돼요. 괜찮아. 네. 다시 볼 것도 아닌데 뭐. 맞죠. 자, 선물폭탄 코너. 네. 오늘 빠따 주인공 술친구 한 박스 이미 받으셨죠? 그리고 세신자 중에 또 우리 마음에 잔상을 남기신 두 분. 바람난 라푼젤. 이 술친구는 필요합니다. 라푼젤이 바람이 났어. 예, 술친구 필요해요. 큰일 났네. 그리고 본인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죠. 우주미. 이분도 술친구 필요하네요. 술친구 필요해, 술친구 필요해. 우주미. 그럼 우주에 뭐 아름다운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건 것 같아. 나는 왜 정부미가 생각나니? 정부미. 정부미라는 개그맨 있었던 거 알아? 아, 그래요? 아, 정말. 아니면 이 우주미가 비 오면 술 먹는 뭐 우주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술친구이 필요하다. 아무튼. 자, 저희는 광고 듣고요. 김 선생과 속닥하게 한 주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이걸 이름을 뭐라고 줘야 돼? 다음 주쯤 생각해 올게요. 아무튼. 네. 네, 맥주와 함께 네. 도란도란 얘기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지유, 이장이, 6등이에요. 잘했슈. 이제 다들 알죠? 12시가 되면 다 저요. 조금만 더 서둘러요. 그날의 댓글은 그날 다 쓰도록 해요. 잘 들려요? 지가 누군지 궁금하시면 98회를 다시 들어봐요. 그치요?
네, 김프로쇼 2부는 김 선생과 함께하는 시사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 2주 만에 온 건가요? 그렇죠. 지난주는 이제 국정원 기획 그때 그 편이라고. 사건. 네. 지난주 좀 편했는데. 아. 편했나? 가만히 있어. 녹음을 안 하긴 했는데 편집을 하느라고 바빴으니까 나는 편하진 않았네. 나는 매우 편했지. 국정원 사건 나름 공을 들였더니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하여튼 반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칭찬도 많이 들었고 여기저기서 팟캐스트 듣는 우리 청취자분은 당연히 댓글로 달아주시는데 네가 팟캐스트를 들었어? 싶은 애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연락을 받았어요? 지인들, 친구들한테. 오. 한남동에서 프랑스 요리하는 셰프 후배가 있는데 뭐래요? 걔가 우리 팟캐스트 듣는지도 몰랐어. 근데 카톡으로 국정원 그때 그 사건 대박이라고. 아, 진짜? 형 진짜 재밌다고. 이야. 야, 네가 우리 걸 듣니? 요리할 때 혼자 심심하니까 팟캐스트 많이 듣는데 김프로쇼 최근에 듣기 시작했는데 진짜 대박이었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아, 그래요? 야, 나는 한 명도 연락 본 적이 없는데. 놀러 오라고 팬심으로 밥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빨리 가자. 당장 가야지. 만 바뀌기 전에. 아유,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돼. 네. 그런 사람들. 네. 야, 이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어? 싶은 사람들한테 이번 특집이 좋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저는 당최 그래? 아무런 리액션이 없기 때문에. 수줍어해서 그래. 그런가? 당신 주변 사람 다 당신 같아. 그런가? 표현을 안 해. 정말. 뭐 꼭 그렇지도 않은데. 안 듣는 거지. 내 주변 사람들은 안 들을 거예요. 들어? 아마. 네. 안 들을 거예요. 네. 우리 김민식 PD님이 또. 김민식 PD님이 달아주셨습니다. 페북에서 펌프해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티처 킴.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또 의식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한 주를 정리할 텐데 너무 많아요. 터진 게. 대부분 근데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때 똥 싸놓은 것들이 이제. 그럼요. 어이구, 여기도 똥이? 저기도 똥이? 이런 거네. 계속 새로운 이슈가 터져주니까. 네. 원래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슈로 계속하면 좀 재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국정원 수사를 한다. 뭐 이걸로만 그냥 쭉 가면 약간 이제 지나다 보면 기시감도 있고. 한 얘기도 하고 또. 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루한데 지난주에는 또 40억이 터져주셔가지고. 참신해, 진짜. 007 가방에다 현금으로 받았대잖아. 야. 똥인 똥인데, 제 참신한 똥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계속 새로 나와주시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단순히 국정원이 뭐 댓글 달고 그냥 여론 조작하고 뭐 이런 걸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돈 빼가지고 007 가방에다가 받았다니까. 어떻게들 이래?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내지는 나중에 혹시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돈을 주고 받았던 당시만 해도 박근혜 정권의 그 위세가 굉장히 단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상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 하는데 뭐 누가 알겠어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면 야당이 조금 이제 헛발질도 계속 하고 할 때니까. 질이 멸렬했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 아무리 우리가 해도, 얘네들이 잡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계속 간 거라. 그때를 돌이켜보면 주고받았던 그 당시가 국민의당이랑 분당하기 전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크나이트와 국민의당으로 나갔던 분들이 민주당에서 분탕질 할 때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야당이 적수로 안 보이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네.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밥을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똥이 나오는 것처럼 그때 당시를 보면 지금의 국민의당이 왜 저러는지도 보여. 네. 하여튼 안봉근 이재만 아저씨 드디어 들어갔네요. 들어갔죠. 그리고 이재만 비서관은 자기가 한 거 아니다. 시켜서 했다는 거 아니야?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두고 이제 해석이 몇 가지로 있죠.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가면 중형을 받으니까 중형을 피하려고 자기는 통로였고 그냥 전달해준 것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에다가 이게 또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대통령 통치 행위에 필요한 자금으로 만약에 이렇게 뇌물이 아닌 게 되면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지가 살겠다는 거잖아. 뭐가 됐든. 제가 보기엔 전자예요, 전자. 네, 그렇게까지 막 생각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보다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좀 억울하긴 할 거예요. 분명 중간에서 뭐 슈킹한 게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1억을 다 갖겠어. 따박따박 그거를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다. 지금은 그냥 형이라도 덜자 하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왜 그 집사 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인 거 아니에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족처럼. 집사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절대 주인권에 손 안 댑니다. 네. 그렇지, 그렇기도 하죠. 네. 그게 이제 자신의 그 제2의 천성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인권에 절대 손 안 댑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구속은 다 되셨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하나 또 추가되게 생겼으니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게 문고리 3인방이라 3명의 이름은 예전에 정윤회 문건 때부터 나왔잖아요. 그 전부터 나왔죠. 물론 네. 그 전부터. 근데 이제 저 같은 관심 없는 일반인들한테까지 알려진 거는 정윤회 문건 때였단 말이지. 네. 근데 작년에 촛불 집회 국정농단 그리고 탄핵 쭉 보면서 정호성 한 사람만 드립다 조지고 나머지 둘은 어디 간지가 안 보이는 거야. 야, 똑같은 나쁜 짓을 분명히 했을 텐데 나머지 안봉근 이재만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가 있지? 희한하다. 라고 생각했다거든. 네. 근데 결국에 딱 꼬리가 딱 잡혔네. 그때까지는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만 이제 뭔가를 했으니까. 네. 정호성은 그래도 제일 똘똘했던 걸로 보이죠? 그쵸. 그 3명을 놓고 보면 그나마 제일 뭔가 스마트해 보이는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이었어.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서 최순실하고 연설문 뭐 이런 거 이제 갖다 주고 어쩌고 하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딱 걸렸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처럼 막 찾아내고 국정원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막 받아오고 이래야 이제 혐의가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죠. 아, 그럼 역할 분담이 셋이 이렇게 됐었구나. 정호성은 조금 똘똘한 모습이라 글 써주는 거 편지도 좀 전달하고 뭐 여러 가지 스케줄 관리하고 뭐 이런 걸 전부 안마을 대감한테 전해서 다음 달 5일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 글을 준비하도록 기별하여라 그러면은 그걸 또 똑똑하게 알아들어가지고 하는 역할인데 그렇죠. 안봉근 이제만은 이제 쌀 날르고 장작 패고 그렇지. 네. 네, 그렇다고 보면 돼요, 진짜로. 그렇죠. 네. 뭐 약간 이 몸빵이라고 하죠. 그렇죠. 몸빵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했거든요. 돌쇠 내 이놈 장작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뒷산에 가가지고 해오고 그렇죠. 뭐 이런 거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하고도 이렇게 뭔가 끈이 있거나 뭐 이런데 그 경찰이 이제 분야가 여러 개 있잖아요. 수사를 하는 부서가 있고 경비를 서는 뭐 이런 부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비 병력들을 하고도 뭐 이렇게 좀 있고 경호 뭐 이런 거니까 주로 몸쓰고 좀 뭔가 이렇게 똘똘하게 뭔가를 맡길 수는 없는 사람인 거죠. 약간 그렇게 생기기도 했어. 이렇게 두 분이. 그리고 또 안봉근은 일부 슈킹한 흔적이 나와가지고 그걸 또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미지에 딱 맞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뉴스공장에 짧게 나왔었어요. 저 구속영장 때문에. 네. 추명호 이 양반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옆에서 보좌하던 국정원 직원이 자기는 빵에 들어가 있는데 뭐야 나보다 높은 추국장은 왜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지. 했는데 구속됐어. 근데 지시한 사람은 기각되니까 짜증난 거지. 네. 그래서 검찰 가가지고 아이 추국장 왜 안 잡냐? 저 사람 아이고 참. 야 내가 다시 얘기해줄게. 진짜 똑바로 적어. 하면서 얘기 나온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된 마당에. 그렇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사 몰라 진짜.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영장 기각됐다고 막 그것 때문에 답답했었는데 요게 또 요런 역할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정말 인생사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떳떳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막 흔적이 나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따가 추명호 국장도 나중에 또 구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겠지. 그리고 조윤선 500씩 받았다며.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 1심에서 무죄는 났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초기에 특검 가기 전에 한참 이게 뭐 죄가 되니 안 되니 무슨 막 이러면서 뭉개고 최순실 들어왔는데도 바로 안 들어가고 또 하루 또 시간 주고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다 숨기고 막 자리 파쇄하고 막 이런 시간을 한참 준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뭔가 준비하고 빠져나가고 이럴 수 있었던 건데 뭐 그 뒤로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세상이 바뀌고 그냥 우르륵 다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고 또 이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청와대는 나름 해피할 거예요. 해피라고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씁쓸하지만 결자 해지를 맡은 책임이잖아.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마냥 해피하기는 어렵고 야 이거를 어떻게 정말 잘 정리하고 매듭을 지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뭔가 나라의 영이 설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이제 해피하다고 굳이 표현한 거는 말을 놓잖아요. 바둑을 알고
총알이 너무 많아, 지금. 총알이 너무 많아서, 그치. 하나 놓고, 네. 반응이 막 있으면, 그거밖에 없으면, 이거를 어디다가 언제 놔야 되느냐, 놓고는 막 노심초사 한단 말이에요. 또 여론이 잘못 가가지고 어떻게 되치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텐데, 총알이 너무 많아, 지금은. 하나 놓고, 뭐라고 하면 좀 또 다른 거 놓고. 축구로 비교하면 공격수가 메시랑 호날두야. 너무 많아. 근데 한 자리밖에 없어서 일단 메시를 넣어서 호날두는 벤치에서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상대편이 계속 레드카드를 받고 있네. 오, 멀쩡하지도 않은 그냥 태국 국가대표 애들인데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넘어져서 레드카드를 받아서 다 또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뭐부터 써야 돼?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참 이게 건불 10년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뻘짓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되죠. 그냥 묵묵하게 옛날 생각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좀 잘 할 수 있는 헛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이 수사는 이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나? 누가 장담을 하고? 일단 이거는 지금 국정원 관련해가지고는 적폐청산 관련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한 40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검사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수사팀 인력들 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몇백 명 되겠네요. 100단위 넘어갈 수 있죠. 그리고 국정원 관련해가지고만 수사가 지금 2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력들도 국정원에서 넘어온 자료 분류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수사를 하잖아요. 근데 특수수사에 정통한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는 이런 돈의 줄기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조만간 뭐 오병우와 관련된 다른 뭔가도 나오지 않겠나.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검사 사무실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영화에서 보면 부당거래 이런 거 보면 유승범 사무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 모델을 했을 텐데 비밀의 숲이 굉장히 잘 그렸어요. 네. 근데 이제 검사 하나에 그 검사를 보조하는 스태프들, 뭐 수사관 뭐 등등해서 몇 명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직급이나 저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네. 많은 방은 수사관이 뭐 3명, 4명. 그 중에 이제 실무관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행정 업무만 보는 뭐 여자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가 한 3명. 네. 적은 방은 그거보단 조금 적고. 그러니까 검사 한 명에 수사관 한 명 떨렁 둘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작은 지청이나 뭐 이렇게 작은 데서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적은 방도 뭐 2명은 있을 거예요, 수사관들은. 그래서 계산한 거예요. 아까 검사가 40명이 넘는다며. 그러면 적어도 2명일 테니 100명 넘겠다 이런 생각 한 거지. 그렇죠. 예. 예. 검사를 가두다가 이제 팀으로 가니까 뭐 파견 받아가지고 가면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뉴스를 보면서 김프로처럼 막 그 정황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시청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도 시청자야. 아, 그래? 때를 좀 덜 벗은 시청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서 상상을 하게 되잖아. 1억씩 받았어 매달. 저거를 어디다 썼을까? 뭐 여론조사에 썼다고 뭐 하긴 하는데. 매달 받았을 테니까 돈이 꽤 양이 많아. 그리고 우리가 예측컨대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러면 박근혜 본인은 나가서 자기가 자기 현금을 쓰고 다닐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 네. 그럼 결국 최순실이 썼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가는 생각이 다. 박근혜 지시에 의해서 뭐 세 사람이 했다고 보기보다는 모르잖아요. 그냥 공주님이니까 옛날부터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돈을 뭘 쓰는지.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이명박처럼 좀 있어야 독이 올라가지고 야 이거 여기서 빼볼까? 저기서 빼볼까? 근데 이거 빼려면 그냥 빼면 안 되니까 막 돌리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해서 이게 최대한 문제를 삼아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뭐 이런 공방이 있을 수 있도록 막 설계를 해가지고 돈을 빼는 사람들이 MB 쪽이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잖아요. 뭐가 어떤지. 그렇게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면 탄핵당할 만큼 그렇게 드러나게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시켜주는 거 하고 알아서 다 하겠거니. 대신에 이제 아버지 때부터 또 동물적인 감각은 있으니까 사람을 부릴 때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뭐 요런 거는 이제 본인이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그렇죠? 뭐 자기 이제 수족들을 챙기는 거라든지 그런 사람들 의혹만 있다고 내치면 그럼 누가 재밌어서 일합니까? 뭐 요런 말은 또 공개적으로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이제 믿음을 주는 거지. 그리고 어지간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타박하지 않고 아주 심해서 내칠 정도가 아니면 적당히 뭐 그런 거 눈 감아주고 하는 그런 카리스마. 그런 것만 있지. 그 나머지 거를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매월 1억씩 빼가지고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해서 뭘 어떻게 하세요? 이거 했겠어? 안 했지. 밑에서 다 해줬을 텐데 그걸 아마 진두지휘를 최순실이 했겠죠. 그렇죠. 주사도 맞으셔야지.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거야.
매달 1억인데 저거를 누가 얻다가 갖다 썼을까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 네. 그러면 최순실이 주도해서 옷도 해입히고 주사도 맞히고 뭐 거울도 놔드리고 했겠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침대도 사드리고 뭐도 하고 쭉 하는 것들을 다 이거를 뭐 정호성이 그걸 했겠습니까? 아, 이거 안 하지. 네. 그러니까 뭐 최순실이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같이 피부과도 가고. 머슴이랑 어떻게 피부과를 갑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꽤나 깝깝할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증빙이 필요 없는 거라서 국정원에서만 함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실은 뜯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내막을 아는 누군가가 안에서 폭로를 하기 전에는 그게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국정원에서 개혁을 하겠답시고 스스로 잘못된 거 다 정말 뜯어 고친다 하고는 까불지 마. 그러고 꺼내가지고 다 갖고 와.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족족 뭐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털릴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그쵸. 잘못을 너무 많이 했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무튼 뭔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어물쩍 대충 넘어가거나 이러면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네. 명확하게 끊을 거 끊고 뭐 해야 될 건 하고 또 공개할 거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쭉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검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뭐 개혁이 필요하다고 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패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검사들 지금 수사를 한참 하고 있는 팀 자체도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검찰 조직의 뭘 위해서 대충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렇지만 이건 뭐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만 먼저 해야 될 거를 뭐 해야 되겠죠. 네. 잘 해주길, 시원하게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한 주간 또 뉴스가 계속 이어질 텐데, 네. 이 사람들 입에서 뭐 계속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또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엔 또 어떤 진술들이 나올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또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31일 날 발표가 됐더라고요, 기사로. 한중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하기로 도모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저는 사실 중국에 뭐 올림픽 때문에 가본 거 한 번 말고는 없으니까 그냥 남의 나라 얘기 같거든요. 전혀 뭐 저하고는 이제 공감대가 없으니까 사드 뭐 이것 때문에 한참 이제 냉각기류에 있다가 이제 풀렸다고 하는 게 뭐 딱히 체감이 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건가요? 체감이 안 되겠지. 근데 중국과 관계된 비즈니스를 하거나 혹은 중국과 관계된 무언가 한 달이라도 걸쳐 있다면 정말 깝깝했던 1년이었을 거야. 그러겠죠.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롯데마트 철수하잖아. 사업 접었어요. 그 사드 6개월을 1년을 못 버티고.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 제작사, 뭐 영화 제작사들 사드 때문에 문 닫은 데 수두룩해요. 부지기수예요. 중국에 우리나라 예능 PD들이 많이 갔었어요. 아, 그렇지. 쌀자발 씨도 가고. 그렇죠. 뭐 유명했던 PD들과 그 아래 주니어 PD들 팀 이뤄가지고 거기서 회사 만들고 중국에서 이제 자체 예능 제작하고 뭐 이런 프로덕션들 진출이 러시였어요. 다 돌아오잖아. 못 버티고 만들면 뭐해? 틀 수가 없는 걸. 근데 그런 게 다시 이제 예전에 하던 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돌려보겠다. 라고 한 건데. 얼마나 걸립니까? 다시 예전처럼 그냥. 중국은요. 하겠다고 하면 또 바로 해요. 아, 그래요? 오래 걸리지 않아. 하긴 또 우리 같이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거기는 강령이 바뀌면 그냥 다음 날부터 적용입니다. 그 아래는 이제 나라가 막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장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아닌가를 시장 논리가 딱 적용이 돼서 이거 하면 만들면 히트하겠다. 드라마 들어오면 청취율 나오겠다. 그러면 돈 주고 삽니다. 근데 갖고 와도 별거 없겠다 그러면 안 사지. 근데 그렇진 않아요. 어쨌건. 그리고 유통 뭐 이런 부분들 중국에 진출했던 사람들 철수하는 데들은 아마 이제 철수 결정을 번복하기 힘들 거야. 아, 그래요? 롯데마트 어떻게 다시 들어갈 거야? 다 팔았는데 이미. 진짜 배 아프겠다. 아우 큰 속이 상처럼 진짜 쓰리겠네. 쓰리지. 롯데는 무슨 난리야 지금. 돈 달라서 돈 줬는데. 마트는 철수하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신동민 여자 150억 벌금 때려맞고 뭐 이러고 있잖아. 근데 하여튼 한중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를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이 거둔 외교적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드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고 고고도 방위 체제가 여전히 사드로 인하여 미국 위주로 그 재편되고 있긴 합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도 양보하지 않은 채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어쨌건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우리랑 서로 다시 합의를 이끌어낸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엔 해냈습니다. 그래서 전 흠집 내려는 뭐 자한당이나 국민의당은 많이 있지만 굉장히 잘한 성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도 뭐 얼추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네. 완전히 사드를 철수하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굴종하는 형식으로 뭔가를 받아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쵸. 어쨌든 그래도 한동안 막혀 있다가 다시 풀리나 보다. 네. 정도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체감은 안 되지만. 이 마쿠 협상에 대해서 쭉 리포팅을 했던 기사를 한번 봤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 이제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상태가 이제 변곡점이 7월이었대요. 네. 7월 달에 사드 4기를 북한이 한참 핵쏠 때 있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하겠다고 결정할 때가 7월이었거든. 그때 중국 정부 내에서는 막을 순 없구나 라고 해서 다시 그럼 양국 간의 정상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대요. 그 전까지는 중국이 보여주었던 행태는 굉장히 폭력적인 건 사실이야. 그리고 떼쓰기고. 네. 맞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너 천원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계속 이 짓을 했던 거야. 근데 그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가 외교적으로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었다면 중국은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계속 깡패짓을 해서 뭔가 자기들 맘대로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북한이 핵을 쏘는 이 마당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자주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을 한 게 결과적으로 보면 깡패짓을 하고 싶었던 중국이 볼 때도 더 이상 깡패짓을 해봤자 남는 게 없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대요. 그래서 전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그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참모들도 그렇고 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특히 이제 과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시정의 정권이 외교적으로 볼 때 미국 쪽에 대단히 많이 이제 굴종적인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자주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면 미국이 그렇게 뭐 우리를 내치거나 또는 우리한테 반하는 결정을만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긴 게 문제였던 거야. 그렇죠. 이 병신들이. 어디나 그런 것 같아. 어느 조직이나 늘 알아서 기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이게 참. 알아서 기면은요, 그냥 평생 겨야 돼.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중 관계는 자주적인 그런 결정하에 도출된 결론들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높게 평가합니다. 네. 네. 제가 뭐 얹을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300회 얘기는 합시다 우리. 그래요. 우리 김프로쇼가 드디어 김프로쇼가 300회를 지났는데 리부트 이후로 300회가 된 거죠. 그렇죠. 시즌 1 빼고. 진짜 막 그죠? 쏟아냈어요. 네. 우리가 첫 방송이 4월 6일이었던가요? 4월 9일입니까? 6일입니까? 9일인가? 찾아볼게요. 네. 사실 김프로쇼가 돌아올 때는 네. 저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그 전에 이제 시즌 1 때 워낙 이제 좀 어려웠고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 하여튼 초. 4월 6일이에요. 4월 6일. 4월 6일 날 그랜드 4월 오픈을 6일. 했네요. 그러면 이 방송이 나가는 게 이제 11월 5일이니까 딱 7달인 거야. 딱 7달이네요. 네. 네. 7달이면은 37에 21, 210일 아닙니까? 네. 계산해보면. 210일 동안에 300회를 할래 봐. 그렇죠. 하루에 2개씩 했으니까요. 일평균 네. 1.6회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김프로쇼가 맨 처음에 전시는 이제 재즈 뮤지션 두 분하고 김프로하고 이제 하는 다른 프로그램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이튠즈에는 네. 그대로 아직 평을 남기신 분들 평이 쭉 있거든요. 네. 욕 많이 써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름을 저희가 뭐 재즈쇼 아몰랑 이렇게 지었더니 아몰랑이라는 이름을 여자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거냐. 그때 뭐 약간 일종의 여혐 발언 아니냐. 그렇죠. 네. 그거를 뭐 생각 없이 그렇게 쓸 수가 있냐 하면서 욕도 막 있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다운로드 수가 뭐 이제 눈 딱 들면 한눈에 다 보일 정도 사람 숫자 정도 쓰니까. 네, 굉장히 적었고요. 네. 네. 그러다가 2016년도 1월에 네. 김프로쇼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가시면 맨 처음에 1번 에피소드로 나오는 건데. 뭐라도 하자. 뭐 꿀성대 윤단단 그렇죠. 이거잖아. 네. 네. 그건데 그게 다운로드가 그때가 한 달에 뭐 한 4만 5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월 4만 5만. 월 4만 5만. 야, 월 4만 5만. 초라하다 정말. 네. 그러다가 네. 저희가 한 근 1년 가까이 했어요. 그때 이제 김 선생도 패널로 주주총회. 주주총회라는 코너의 패널로 이제 같이 하고 네.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죠. 네. 10월 말쯤 끝났지 아마? 10월 중순쯤 끝났어요. 네. 10월 중순쯤에 이제 끝냈는데 그때 끝날 때 좋아요가 제일 많았는데 135개야. 아, 끝나던 날 제일 많은 게. 네, 마지막 회 하트가 135개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시사하는 거에서 이제 한 200~300개 데이브니어하고 둘이 같이 하는 시사. 그거. 네. 그거 할 때 한 200~300개씩 나오기는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한 30개짜리도 있고 뭐 마지막 회가 135개니까. 하여튼 그거 끝내고 올해 4월에 리부트해서 지금까지 7달을 달려왔는데 시즌2에서는 어쨌건 모든 에피소드를 다 함께 참여하면서 저도 이제 기프로쇼랑 7달을 보냈어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정말 많이 바뀌었다. 좋아졌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팟캐스트가 됐구나. 그래서 300회 특집을 우리가 특별히 하질 않았잖아요. 네. 대충 후룩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0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숫자가 되게 빨리 늘어나는 방송이다 보니까 금방 뭐 400회, 500회 할 거야. 그렇죠. 뭐 큰 의미는 네. 없는데 7달을 저희가 이제 하면서 보니까 며칠 전에 이제 김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4월 6일 날 리부트하고 4월 달 한 달 내내 나왔던 다운로드 수가 그치. 11월 이틀 11월 1일, 2일 이틀 하니까 4월 한 달보다 훨씬 많아. 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막 열심히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막 이래서 빨리 많이 컸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가 약간 상징적이었던 주 같아요. 네. 김프로쇼를 같이 만들어 오던 저에게는 우리가 10위권의 타이틀로 들어가는 것이 예전에는 정말 꿈 같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0위권 순위 안에 들어가는 게. 노래 만들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10위 안에 한 번만 들어가도 우리가 만들겠다면서 막 흥분했었잖아. 근데 지난주 내내 일주일 내내 순위권에 있었잖아요. 네. 7위, 6위, 8위 뭐 이렇게. 그래서 야, 뭐 이런 날이 또 오는구나. 그러게요. 참. 근데 저희한테는 의미가 좀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 전에 이제 간헐적으로 뭐 7위, 8위 이렇게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그냥 일요일 날 다른 팟캐스트들이 업로드 되지 않는 그래서 뭔가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그럴 때 게스트가 김용민 씨가 나왔거나 주진우 기자가 나왔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좀 게스트발로 이렇게 좀 올라간 면이 있거든요. 화장빨, 머리빨 같은 거죠. 근데 지난주에는 평일에 쟁쟁한 팟캐스트들이 막 업로드 되는 때 그냥 정말 다운로드 수 가지고 올라갔던 거라서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그냥 뭐 게스트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해가지고 준비해서 만든 것들로 반응을 해주신 거라 저희한테는 지난주가 참 의미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런 건 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순위를 올리고 소위 말하는 메이저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짜내면서 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봤어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네. 과정이 힘들긴 해요. 이 녹음을 맞추고 편집하고 막 하는 게 번잡하고 분주한 일이긴 건 맞습니다. 그렇죠. 다만 네. 우리가 여기 방송에 하는 이야기들이나 포맷이나 이런 거는 다 진짜 하고 싶고 재밌어서 했던 거라는 게 더 좋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야 앞으로도 재밌게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에너지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난 300회를 보면서 7달 동안 열심히 하면서 참 재밌는 거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네. 그래서 결과도 좋은 걸 보니까 다 좋더라고요. 네, 마음이 좋았습니다. 아주. 그래서 뭐 당분간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분간 계속 재밌게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계속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김프로 저런 말 많이 하잖아. 하는 날까지는 열심히 할게요. 재밌게 할게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약간 북한의 벼랑 끝 전술 같은 거야. 이제 안 통하나? 결국 안 끝낼 거면서 뭐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둥 뭐 이런 위협이. 응? 김정은 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천지분간 못한 애라서 그래. 그렇게 그냥 벼랑 끝 전술을 쓰려고 그래. 네. 아이 뭐 하여튼 재밌게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정말로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아무리 내가 재밌게 열심히를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있어줘야 더 재밌게 할 효과가 나는데 그럼요. 예를 들어 영어야 100일의 기저 이런 걸 외우면 그래도 한두 마디 생각도 나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막 그러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게 즐거운 거잖아요. 네. 근데 열심히 하고 재밌긴 한데 효과가 없고 성적이 안 나오면은 그것도 참 힘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감사하게 계속해서 성과들이 잘 나와져서 되게 좋아요.
네. 저 이제 김 선생하고 저하고 둘이 진짜 많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좀 많이 고민해요. 저희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가긴 하지만 그게 고민된 의식의 흐름이에요.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 가기 전에 2017년이 끝나기 전에 뭐 일요일이 됐든 뭐가 됐든 1등을 한번 찍어보자 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 공개해도 되나 이거? 어쨌든 근데 정말로 목표. 네, 목표가 있어요. 네. 뭐 자세한 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한번 봐주시고 근데 1등이라는 숫자가 그냥 엄벙덤벙 해가지고 페이버를 받아가지고 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쵸. 10위권에 한 번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뭐 점수가 뭐 나름 가산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위를 찍는 거는 팟빵이 정말 미친 척하고 김프로쇼를 도와주는 뭐 이런 일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그쵸. 될 수가 없거든요.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1등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올해 목표는 딱 1등에 한번 올라가는 겁니다. 1등 하면은 저희가 그날은 기념방송 한번 할게요, 진짜. 노래를 할까? 진짜로? 테리 오빠하고 해가지고 노래를 하나 내겠습니다, 진짜로. 우린 지킨다. 테리 오빠하고 해서 뭐 작곡가를 사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 뭐 하나 할게요. 허접한 거라도. 뭐가 됐든 하나 할게요. 아니 테리 오빠가 김프로쇼 와서 편집하고 있을 분이 아니야. 저분이 음악하는 분인데 나름 이렇게 저희하고 즐겁게 밥 해주고 와가지고 뭐 팟캐스트에서 그냥 음성 만지고 있는데 저분이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특 A급 엔지니어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1위를 한번 찍으면 진짜로 그때는 저희가 그냥 자축하는 노래를 한번 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도 안 듣겠지만. 자, 지난주를 수놓았던 뉴스들 중에서 저한테 그래도 제일 관심이 있었던 뉴스 또 하나는 국정원에 파견 갔던 검사들 3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일요일날 방송이 되고 월요일날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그럼 이제 화요일 새벽에는 뭐 구속이 되든지 말든지 결정이 될 텐데 검사장을 포함해가지고 검사 3명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걸 보고 야, 참 인생무상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에 있는 친한 후배하고 문자를 했거든요. 재밌게 살자 그냥. 그게 답인 것 같다. 정말로. 너무 막 뭘 이루려고 하지도 말고. 왜냐면 그 세 분 중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세 분 중에 한 명을 알아요. 때마다 밥도 먹고 때마다 연락도 하고 뭐 이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는 거를 보면서는 마음에 들지는 않았죠. 왜냐면 그래도 이제 국정원 관련 기사를 열심히 막 쓴다고 썼는데 어떻게 국정원에 파견을 가가지고 그냥 저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지? 라고 이제 생각은 하지만 그건 뭐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그런 거라서 내가 막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랬던 양반인데 결국은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거를 보고 야, 참 인생이 참 그렇다. 인생 무상 세옹지마야. 아니 왜냐면 국정원에 파견을 갔고 가장 서슬퍼러던 시기였으니까 뭐라도 하여튼 내가 좀 잘 되려면 여기서 혼자 엇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제 조직에 충성한다기는 어렵고 자기 나름대로 출세에 필요한 거를 그냥 했을 거라서 저는 속으로 조금 억울해할 것 같아요. 셋 다. 아니 내가 뭐 대단히 국정원에 파견 와가지고 뭐 그렇잖아. 뭐 내가 그렇게 죽일 죄를 졌어? 막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가 계시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 그렇지. 내가 이 정도 하는 게 뭐가 어때서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짓을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재밌게 사는 게 답인 것 같다. 국정원에는 검사가 몇 명이나 평균 파견되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찰실에 파견을 가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말고 그냥 국정원 파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인사가 날 때 보면 보통 한 명, 뭐 이렇게 발표가 돼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있고 새로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발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나왔던 대로 한 두세 명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고. 몇 명 안 가는 자리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 기관에 가는 것도 그렇게 많이 가질 않거든요. 금융위원회 몇 명, 어디 몇 명, 이렇게 뭐 FI에 몇 명, 공정위에 몇 명, 이렇게 아주 한두 명 정도의 뭐 한둘, 많으면 조직이 크면 뭐 두셋, 뭐 요 정도 규모라서 그분들이 가서 이제 나름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걸 감찰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내지는 수사를 하는 것이면 뭐 그런 것에 이제 조력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데
가서 뭐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열심히 한 거니까. 검찰 조사에 대응하는 매뉴얼도 만들어주고. 네. 그 가짜 사무실 만드는 것도 같이 공조를 했던 거라고 봐야 되나? 아, 그럼요. 네. 아니, 그거를 지시한 거죠. 사무실 따로 세팅해라.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도 아니까.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야, 이거 파견 간 사람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이게 저 사람들이 더 좀 그런 것 같아. 야속해.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검찰 내부에서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했을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좀 협조 좀 해주지 서운한 애 정도가 아니고 대놓고 우리를 속이려고 그냥 앞장 섰구나. 네. 아예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이게 양심이 있는 검사가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뭐 필요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겠죠. 네. 사건 자체도 이런 경우가 잘 없고요. 근데 이게 월요일 날 전부 다 3명 다 나올 것이냐 아니면 1명 정도 안 나올 것이냐 이거는 조금 법원이 이제 워낙 구속영장이 많이 발부돼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상징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율사인데 법률가가 양심을 저버리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법원도 매우 세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셋 다 나올 가능성이,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약간 뭔가 좀 다투고 공방을 벌이는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좀 1명 정도는 좀 기각될까? 뭐 이런 생각이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또 법원이 욕먹고 어쩌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전체적인 틀로는 어쨌든 부적절한 일을 한 거는 맞으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무너져버린 공직 기강들을 좀 세우려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공직이라는 게 기강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뭘 하는데도 다 사라지고 그 9년 동안에 그냥 올라가면은 내가 여기서 내 안위를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까만 고민하면서 몰두하게 되는 자리가 돼버린 것 같아. 네. 사기업보다 더해. 더하죠. 네. 사기업에서는 최소한 기업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도저히 거스르면 안 되는 선이란 게 있단 말이야.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이 주인이지 않았던 9년 동안 있었잖아. 주인 없는 회사를 그냥 다니는 사람처럼 지 멋대로 해버리는 것 같아. 그렇죠. 모든 분야가 다. 네. 이건 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진짜. 아무튼 그래서 결과가 규칙가 주목이 되는데 뭐 요거 가지고 또 우리 김엄마가 뭐 어떻게 될 거냐 맞춰라 뭐 이거 가지고 또 하겠지. 그건 제가 내일 가서 맞받아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김엄마랑 김프로랑 둘이 진행되는 그 초반이나 끝에 이제 만담을 좀 주고받잖아요. 네. 그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너무 읽혀. 패턴이 패턴이 읽혀. 똑같나? 똑같아. 이 사람들이 나는 약간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건데. 창의적이지가 않아. 그래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 뭐 저러다가 뭐 하차 얘기하고 아니게 뭐 단가가 싸고 이런 얘기 하겠네. 뭐 그러면서 빡 웃고 끝나겠네. 뭐. 좀 더 즐겁게. 아니 김프로쇼를 300개를 만들었어. 물론 이제 그 중에 2 에피소드 정도를 김용민 브리핑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쓰고 있는데 네. 김프로쇼를 안 들으니까 모를 거야 아마 2개를 할지도. 2개를 쓰는지 3개를 쓰는지. 네, 전혀 상관 안 하실 텐데 네. 이게 이제 순위가 좀 더 올라가면 신경 쓸 수 있지. 그렇지. 만약에 정말 극소수의 경우지만 김용민 브리핑을 잘 모르고 김프로쇼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까? 있을 수 있지. 설마 한 명도 없겠어. 몇 명은 있을 거야. 네. 그분들은 야, 이 방송에 김용민 PD도 나오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그럴까요? 그렇지. 내가 사실 그 효과를 노리고서 해보자고 뽐뿌를 넣었던 건데. 네. 그렇게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홀로서기 해야 됩니다. 네. 돼지 엄마랑 새로운 유머 패턴을 좀 만들어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할 정신이 없긴 한데. 내용 보고 가기도 허덕허덕 해가지고. 아무튼, 국정원 파견검사들은 다음 주에 또 어떤 뉴스가 생산될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되게 중요한 뉴스죠. 네. 하여튼 좀 지켜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홍준표 서청원. 그 자유한국당의, 내홍. 네. 이게 내홍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래. 한참 이제 뻥카 날리면서 둘이 막 치킨 게임 하다가 제가 얘기했던 대로 녹취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쵸. 네. 서청원의 뻥카였다는 거지. 뻥카였고 홍준표는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했고 홍준표가 이긴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 서청원, 최경환이 그리고 뭐 김태흡 의원이 박근혜 출당 원천 무효해가지고 뭐를 제기한다는 등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척은 해요. 근데 그게 뭐 의미가 있겠냐. 자기들끼리 내용이 있든 말든 간에 사실 관심 별로 없는데
그 오가는 말들의 전쟁이 좀 웃겨서 그냥 보게 돼요. 쇼잉을 하는 거겠죠. 왜냐면 네. 뭐 그래도 나름 친박 지지 기반에 자기들의 뭘 두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출당했는데 아무 말 없이 깨갱하고 있으면 아예 의리 없다고 뭐 또 비겁하다고 이런 얘기 들을까봐 나름대로 쇼잉을 하는 것 같은데 세게는 못할 것 같고. 세게 할 건 벌써 녹취록을 깠어야지. 뭔 소리야. 출당하기 전에. 홍준표 대표는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딱 2002년도 월드컵 때 그 이탈리아전에 임하던 한국 히딩크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건 또 뭔 소리입니까? 왜냐면 2대1로 밀리고 있을 때 수비수 빼고 공격수 와장창 넣은 거. 공격수만 한 4명을 넣었잖아요. 그렇지. 와장창 넣고는 그냥 계속 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 저렇게 지나 똑같다. 그리고는 그냥 그때는 사실 근데 그거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생각했는데 다 빼고 막 뭐 이천수 넣고 누구 넣고 막 홍명보도 뺐죠. 그리고 그냥 공격수로만 차두리 넣고 막 몰아붙였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유효했는데 홍준표도 사실은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자기 인생이 없죠 이제. 홍준표가 끝이지. 녹취록이 나와서 주거나 안 나오고 주거나 똑같아. 똑같이. 그러니까 녹취록이 나오든 안 나오든 자기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센 발언을 저쪽에다가 퍼부어야 저주에 가깝게 퍼부어야 그리고 강공으로 나가야 설사 녹취록이 까진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방법이 없는 뇌통수였던 것 같고 나름대로 잘한 것 같아요. 바퀴벌레라고 했잖아 서청원한테.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던 바퀴벌레들 다 나가라고. 남자답게 꺼지라고. 사내답게 꺼지라고. 야 본인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와 더불어서 하여튼 자한당이 하고 있는 거는 뭐 하나 그냥 뭐 관심 가는 건 없어요. 다 뭐 헛지랄들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에 국정감사를 또 굉장히 파행으로 만들었잖아요. 야 거기 또 상복 퍼포먼스도 한번 해주시고 진짜 택도 없는 국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검은 양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한심스러워 정말. 뭐 저딴 애들이 절반이나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앉아 있지 싶은 거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내일부터 줄이고 싶죠. 근데 이게 제도란 게 무섭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다음번 총선 때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계속 저렇게 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좀 줄여야 돼. 저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뭐 있는 거는 뭐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나쁘지만 뭐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다. 좀 줄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극우나 극좌가 한 10에서 15%씩은 있어요.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정의당 정도. 그쵸. 그 정도 숫자 되게 있으면 재밌잖아. 저 사람들 오늘은 또 참신한 얘기하네. 이렇게 보는 맛은 있어. 뭐 김진태 이런 사람 꼭 있으면 재밌잖아. 막 김진태, 조원진 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런 한 뭐 서너 명 내지는 6, 7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러면 웃길 거란 말이에요. 약간 블랙 코미디 만담 보는 재미로 보는 재미는 있겠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100명이 너무 말이 돼 이게. 어처구니 없죠. 국정감사를 3일이랑 사실 3일은 아니에요. 그냥 금요일 날 나가가지고 금, 토, 일 하고 월요일 날 돌아왔으니까 사실 하루 쉰 거야. 하루 쉬었죠. 하루. 그나마도 그 계산한 거야. 실제로 너무 많이 비우면 국정감사장에서 자기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렇지. 뭔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쪽에서 다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치. 자기가 알아요. 자기네들이 나가봐야 별 저거 없이 국감은 그냥 진행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자기들이 손해라는 것도 알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나만 몰라. 이런 거잖아. 나경원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진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분들은 그분들인데 바퀴벌레를 어디다가 대는 거야. 물론 거기도 바퀴벌레는 맞지. 근데 사이즈가 참 그래요. 하여튼 그 서청원은 녹취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있다면 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까면은 그냥 게임 끝내자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있어도 안 까는 거야, 못 이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 그걸 깐다 해가지고 까면 뭐 홍준표가 날아가겠죠. 막 폭파되겠지. 근데 폭파시킨 주범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더군다나 쫓겨날 거라고요. 아니 생각해봐. 홍준표를 날려서 자한당이 쑥대밭이 돼. 자기한테 좋을 게 뭐냐고요. 결국 서청원 본인한테 좋을 게 없어요.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이러니 저러니 막 서로 욕은 하더라도 함부로 내칠 수 없는 중진으로 그냥 지금 자유한국당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야. 지금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내보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갑자기 사그러들었어. 둘 다. 그런 걸 보면 뭐가 있기는 있구나. 적어도 녹취록은 아니더라도 작정하고 깔라 그러면 이게 재판이 뒤집어질 만한 내용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재판도 그렇게 뒤집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겠죠. 네. 저쪽 오빠들이요, 약삭 빠르기로는 정말 짱이기 때문에 진짜 김정은처럼 대놓고 막 개싸움까지는 안 가요. 그럴 용기가 없어, 애들은. 그렇지. 네. 일단 자기가 안 쫓겨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수싸움이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뭐 요런 거 보는 재미 정도? 그 해설은 난 좀 많이 뉴스도 보고 했는데 얄밉긴 한데 박지원 해설이 제일 정확하더라. 네. 뉴스공장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하는 해설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재밌어요. 하여튼 뭐 그분이 달고 다른 분이라서. 네. 네. 상호간에 닳고 다르니까 보이는 거지. 그럴 수 있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번 주도 쭉 지난주 뉴스들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한 주의 시사를 한번 이렇게 주말에 모여서 야부리를 터는 시간. 네. 그거였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맥주를 안 깠는데 다음 주는 저희가 맥주를 좀 까고요. 그럽시다. 좀 정신이 없었어요. 이번 주는 뭐가 많아가지고. 나도 정신이 많이 없었어요. 네. 아우, 하여튼 뭐 그랬는데요. 다음 주 뉴스들 나오는 것도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해드리고 네. 또 영화도 영화대로 잘 저희가 내실 있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네. 찬바람 불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대충 그냥 관성으로 가지 않고요. 계속 부더니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 많이 듣잖아요. 네. 우리만큼 자주 바뀌는 팟캐스트 없더라. 제가 약간 그거에 대한 네.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어. 개편에 대한 강박관념. 개편에 대한 강박이 매주 생기면 어떡하란 말이야. 왜냐면 네. 우린 뭐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걸출한 스타라도 하나 있으면 그 관성으로 계속 가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네. 뭔가 이게 계속 루즈하게 가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계속 시도하고 하는데 또 그런 거에 우리 나머지 멤버들이 김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배 감독이나 또 무던하게 잘 같이 서로 막 맞받아 치다가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게 나오고 뭐 하니까 네. 신나게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내년 초 정도 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 있지 않겠나. 그렇죠. 네. 그냥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땅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좀 얻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삽질도 많이 하면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그 노하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삽질 끝에 한 10대 번 삽질하고 괜찮은 거 하나 나오면 성공인 거거든. 우리가 여태까지 삽질을 많이 했고 연말까지 할 거기 때문에 네. 내년 초면 꼭 괜찮은 것들만 딱 모아가지고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회사를 나와도 하고 싶은 걸 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네. 용기를 가지시고 하여튼 저희는 그 표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계속 또 삽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남은 주말 편히 보내시고 내일 출근 잘하세요. 안녕. 난 늦잠 자야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